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2,055건으로 전달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모든 자치구의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특히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지역의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집값을 상승시키고 양도세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흑석 1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흑석 11구역은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 방안을 적용한 최초의 재개발 사업지로 고층의 성냥갑 아파트 대신 현충원 및 서달산 능선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과 친환경 설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16곳 5,838호에 대한 올해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지구는 서울 휘경 등 수도권 지역 8곳 3,628호와 부산 강서 등 지방권 8곳 2,210호입니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를 통해 올해 총 2만 5천 호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흑석 11구역의 89,312제곱미터 부지에는요. 임대주택 257가구를 포함한 총 1,509세대의 공공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서울시의 도시건축 혁신 방안을 적용해서 건물의 최고 높이는 16층으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꼼꼼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들로만 꽉 채워서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UNS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유재성 대표님께서는요, 언제나 여러분들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풀어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공급과 수요, 유동성 시장의 판정승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지금 이제 달력이 정말 딱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올 한 해 어쨌든 간에 정부의 이제 많은 규제책들도 쏟아졌던 한 해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도 이제 많은 반응을 했던 이제 그런 한 해가 되겠는데, 자, 어쨌든 이제 연말이 되면서 결국 규제가 또 시장이 어느 쪽이 이겼을까 제가 굳이나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23주 연속, 24주 연속 계속 상승 랠리를 지금 서울 같은 데 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공급과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걸 시장이라는 건 항상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풍부한 유동성, 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장 쪽에 판정승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면서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 17번의 규제라는 엄청난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판정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이 17번의 규제가 공급 부족이라는 그런 공포 심리,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러다가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은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자, 이제 가장 큰 게 이거죠. 일단 정부가 바라보는 재건축에 대한 거는 투기 쪽의 시선, 그러니까 재건축 쪽은 가능하면 좀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저런 다 원칙들이 있겠지만 이제 시각적으로 봐도 그렇다라는 거죠. 최근에 올림픽 선초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재건축 투자하면서 30년 되면 그냥 재건축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구조 안전 진단,
무너지지 않으면 잘 안 해주는 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뭐 받을 수밖에 없겠고 자 여기에다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뭐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뭐 층수 제한이라든지 사실상 재건축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임대주택 비율이라든지 뭐 사실 뭐 잘 이렇게 힘들어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재개발 쪽 아까도 뭐 흑석 11구역 아까 오프닝 멘트에 잠깐 얘기했지만 자 원래 한 50층까지 또 갈 수 있었던 거를 지금 35층까지로 지금 제한해 놨는데 그것을 다시 혁신 설계라고 해서 그렇죠. 16층 물론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 수익성 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16층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층수가 낮은 거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재개발도 재건축처럼 뭐 개발 부담금을 또 내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어서 시장이 많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자 이게 뭐 가자면 한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박원순 시장이 이제 뭐 이렇게 서울시장을 이제 맡으면서 자 이제는 모든 집들을 그냥 밀어버리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이런 형식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도시재생 그러니까 있는 그 안에서 그냥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이제 이런 쪽 이제 예전에는 뉴타운 쪽에 이명박 이제 서울시장 때 시작됐던 게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는 도시재생 그러면서 또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이제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또 재개발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지금 뭐 건설사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뭐 검찰에 뭐 고발을 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뭐 재개발 쪽도 많이 어려운. 자 결국 지금까지 서울 시내 안에서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자 새 아파트가 공급된 게 76% 그러니까 서울 안에 공급됐던 100채의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76채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어 왔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재건축도 재개발도 가능하면 좀 안 하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뭐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건설산업연구원에서 한 자료에도 이렇게 보면 자, 이제 7년 연평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2년에 박원순 시장이 탈뉴타운 그러니까 뉴타운 출구 전략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지금 연평균 준공 물량이 약 한 3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자,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 아파트가 1년에 약 한 4만 가구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4만 가구가 필요한데 3만 3천 가구밖에 매년 공급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7년 동안 무려 계속 그렇죠. 7천 가구가 부족했으니까 77이 49 그러면 4만 9천 가구가 누적적으로 7년 동안 모자라 왔다는 거죠. 약 한 5만 가구 정도의 부족분이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시장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자 준공 5년 이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새 아파트다라고 하면 입주한 지 한 5년 이내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5년 이내 아파트들 비율이 9.6% 그러니까 서울 안에 100채의 집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중에서 5년 이내 새 아파트는 불과 9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이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뭐 열망들이 계속 끌어오를 수밖에 없고 뭐 정말 공포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새 아파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 이하로 뚝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올 한 해 나타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자, 이딴 대책에도 이제 집값 상승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자, 일단 하는 쪽에서 주택가격 심리 지수라는 걸 이제 매월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자,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 이달 들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지난달에 12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럼 이 120포인트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더니 9.13 대책
직전 우리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작년 9.13 대책 직전은 정말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정말 엄청나게 열기가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128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많은 분들이 야, 지금 안 사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정말 매매 심리 지수가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러니까 23주, 24주 연속 계속 상승 랠리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가격에 반영이 당연히 되겠죠. 강남권 11개 구 아파트, 그러니까 뭐 강남 4구뿐만 아니라 뭐 영등포라든지 이제 목동, 양천구라든지 강동 이런 곳까지 다 집어넣어서 강남권 11개 구의 중위 가격,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 되겠죠. 뭐 우리가 중간 가격을 보는 거는 아래 위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중위 가격이 드디어 11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관악구하고 은평구라고 하면, 자, 관악구 강남 쪽에 있지만 강남 4구보다 그렇게 투자로서 많이 각광받던 데 아니에요. 자, 은평 같은 경우에도 뭐 마포, 성동, 용산에 비해서는 뭐 강북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투자가 많이 몰리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악 쪽에 그 서울대 이편한 서울대 입구 1단지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33평 84제곱미터가 무려 10억 5천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자, 관악구가 생긴 이래로 33평 아파트가 이렇게 10억이 넘어간 거 처음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다가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죠. 힐스테이트 녹번.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10억에 또 매매가 84제곱미터 하면서 지금 뭐 관악, 은평 할 거 없이 서울의 웬만한 지금 아파트들이 84제곱미터가 모두 속속 10억 클럽에 가입을 하고 있다. 뭐 휘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지금 장위 같은 경우에도 다들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0억 클럽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령별로 또 봤더니 지금까지 아파트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은 40대, 50대, 60대가 주도하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지금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게 그렇죠. 30대가 지금 주도하고 20대가 뛰어들고 있는, 자, 30대 거래 비중이 무려 31.2%. 자, 어쨌든 100채의 뭐 이제 그 매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31채는 30대가 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1위예요, 1위. 네. 지금 40대가 2위인데요. 28%예요. 자, 이렇게 지금 하나는 30, 하나는 20% 정도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30대가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런 신주류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20대 매입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3.1%로 3%대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30대, 20대 같은 경우에 좀 투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죠. 자,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자, 성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런 수도권 쪽까지도 지금 쭉쭉쭉쭉 나가고 있고,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부산이나 울산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가격이 하락했던 부산, 울산까지도 다 매수세가 많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배경 중에 가장 큰 게 풍부한 유동성이죠. 정말 돈에는 장사 없다. 그렇죠.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자,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이 나왔죠.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그러면 1%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1.25%가 1%.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낮은 그런 기준금리가 되겠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지금 한 2, 3월쯤에 추가 인하가 당연히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갈 곳을 잃은 1117조 원의 어마어마한 유동자금, 여기에다가 지금 뭐 내년 한 해 지금 또 그렇죠. 한 45조 정도의 또 많은 보상금들에 대한 기대. 어쨌든 이런 많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자,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 2,000박스권 안에서 지금 너무나 답답하게 올 한 해 지금 계속 이랬었죠. 자, 지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좀 이번에 또 손실 많을 거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뭐 지금 DLF 사태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안전자산인 부동산 쪽으로밖에 계속 지금 쏠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대출 규제 많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를 안고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전세가 60% 70%까지 가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하면 전세를 안고 투자는 또 새 아파트 쪽에 갭 투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비중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시중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시장과 규제는 계속 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겠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성공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면은요. 자 실거주와 투자 복합 수요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지금 거품 아니냐, 버블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투자자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뭐 30대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 실수요와 투자가 합쳐지는 경우에는 버블보다는 실질적인 상승세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야 여기가 지금 꼭대기 아니야 꼭대기 아니야 하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거죠. 지금이 가장 쌀 수도 있겠다. 자, 지금까지 뭐 우리가 좀 돌이켜본다라면 올 초 지금 시작을 할 때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규제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자, 16억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도 다들 멈칫멈칫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21억 8천에 야 음마 지금 84제곱미터가 이렇게 20억이 넘어간 게 처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16억일 때도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21억까지 지금 가다 보니까 지금이 가장 쌀 수도 있겠다. 아직 꼭대기가 아니다. 이런 이제 심리들, 이런 기대 심리가 계속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드리고 싶은데요. 자, 많은 규제책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내년에도 또 정부가 이런저런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규제만 보고 가다 보면 자, 올 한해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음마아파트 16억일 때 올 초에 그랬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연말에 21억이면 무려 지금 연초하고 연말 1년 안에 지금 5억이 올라간 거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너무 규제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공급이 부족한가 넘쳐나는가 공급을 봐야 되죠. 자, 근데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넘쳐나고 있어. 자, 그렇다면 당연히 공급 부족한데 수요가 넘쳐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부동산은 유효 수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끌어가는 건데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계속 돈이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공급과 수요와 유동성이라는 부동산 시장 쪽, 그러니까 정부 규제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3원칙에 집중하는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이 성공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유는요. 저금리와 또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의 심리 때문도 있다고 하고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보이고 또 시중에 어마어마한 유동자금이 풀려 있는 만큼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빠르고 신중하게 부동산 투자에 나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에 나서기 전에 자, 전문가의 상담은 필수겠죠. 아래 무료 세미나 정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가 됩니다. 일단 수요일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대표님과 함께 만나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보 체크 시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딱 한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살짝 공개해 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여의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뭐 정말 이제 3대도심 영등포죠. 그렇죠. 여의도 가까운 선유도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좋은 영등포구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떠나볼 곳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 근처에서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찾아오셨는데요. 가격도 만나보시죠. 시세는 약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로 잡혀있네요. 자, 일단 여의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참 눈여겨보실 만한 부동산 찾아오신 것 같아요. 선유도역이라면 여의도로 몇 정거장이면 바로 갈 텐데요. 입지와 개발 호재 분석 도와주시죠. 네, 몇 정거장일까요? 네,
두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두 정거장. 네. 자, 여의도에 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자, 여의도 안에는 정말 1인 가구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많은 지금 직장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안에는 뭐 대부분이 다 아파트다 보니까 1인 뭐 가구 직장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의도 안에서 가장 부동산의 황금 라인,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9호선이죠. 자, 9호선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결국 9호선 타고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선유도역이 되겠습니다. 선유도역이 바로 두 정거장이 되겠는데요. 자, 이 선유도역에서도 역에서 내려서 너무 멀면 직장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자, 역에서 내리자마자 2분 거리니까 뭐 그냥 주머니 손 넣고 총총총총 걸어가도 바로 내 집에 도달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제가 10분 이내 투자라고 하는데 도보 2분 이내면 뭐 진짜 네 초초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여의도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도심으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더더구나 지금 양평동, 그다음에 물레동, 당산동, 이 3개 동은 전부 다 준공업 지역으로 돼 있어서 이 안에 어마어마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영등포 안에 지금 25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이미 들어와 있고 또 많이 생기고 있죠. 자, 근데 이 25곳 중에서 무려 14개가 선유도역 주변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의도 가까운 데다가 9호선 라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앞으로 여의도 목동 개발이라든지 국회대로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도를 좀 보면은요. 자, 여기가 지금 선유도역이에요. 자, 이게 지금 한강이죠. 네,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정말 물소리가 들릴 정도로 뭐 그냥 한강 뭐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제가 늘 한강 가까이 투자라고 엄청나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기에다 지금 옆에 이 흐르고 있는 게 안양천이에요. 지금 이 본 집에서 지금 이렇게 안양천변이 보일 정도고 한강까지는 조깅해서 바로 뛰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더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여의도예요. 네. 뭐 여의도 지금 네, 그렇죠. 뛰어가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딱 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의도 안에 자, 파크원이라는 거 지금 내년 이제 7월 지금 입주군요. 자, 지금 여기에 69층짜리 해서 4개 동이 지금 들어가죠. 지금 MBC 사옥부지 브라이튼 여의도라고 해서 또 여기에 지금 53층짜리 4개 동. 자, IFC몰까지 하면 63빌딩만 한 게 거의 한 12개가 지금 이쪽에 한꺼번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뭐 백화점, 뭐 호텔, 뭐 많은 업무지 어마어마한 직장인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9호선 라인 따라서 올 수밖에 없겠고. 자, 목동 지금 뭐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뭐 또 사교육 1번지로 다시 뜨고 있는 곳이죠. 대치동과 함께. 자, 목동 쪽도 26,000세대가 55,300세대로 거듭나고 많은 학원가들이 생기면 여기도 많은 직장인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선유도역에서 목동까지 한 정거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유도역이라는 곳이 여의도에서 두 정거장, 목동에서 한 정거장, 너무 한강에서 가깝고 뭐 옆에 또 안양천에서 가까운, 그러면서도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또 여기 이쪽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어마어마한 또 그 빅 프로젝트를 진행, 위는 또 다 공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도 이 주변에 14개의 지식산업센터를 품고 있는 정말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가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역에서 2분 거리에서 오피스텔을 찾아오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유도역에서 여의도까지 단 9정거장이니까 여의도의 개발 호재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등포구 양평동 쪽의 투자 포인트도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뭐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늘 강조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큰 업무 지구가 있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쪽에, 그렇죠, 개발 호재가 있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의도와 목동이라는 굵직굵직한 이런 입지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한강 바로 옆에 있는 한강 생활권. 자, 소형주택 1인 가구들도 한강 가까이 살고 싶어요. 뭐 그냥 아파트 계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지만 아파트 한강변에 20억, 30억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한강변의 소형주택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벌써 이미 영등포는 20, 30대가 44.6%라는
정말 젊은 인구들이 지금 더더구나 이쪽으로 뭐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은 정말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 집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보통 요즘 젊은 분들 좋아하는 게 복층 구조잖아요. 자, 1층에서는 뭐 요리도 하고 TV도 보고 뭐 소파 놓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자, 그러면서 침실은 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원룸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복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생활존하고 복층 침실을 따로 구분해 있는 이런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원룸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한강이 바로 보이는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은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시세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자, 지금 여의도 쪽에 뭐 예전에 분양했던 그 원룸, 이제 그 브라이튼 여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자, 원룸 하나가 4억 2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51대 1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없으면 더더구나 이제 뭐 분양 물량이 아예 없죠. 거긴 다 아파트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자, 2억 1천에서 2억 2천 사이 정도로 복층입니다. 그냥 단층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쪽이 자, 전세가 1억 9,500에서 2억 500까지 거의 2억 수준에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의도 아주 가까운 곳에 9호선, 그것도 역에서 2분 거리인데 1,300에서 1,8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월세인 경우에도 70에서 80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여의도의 접근성이 눈에 띄는 지역이었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요, 저희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유재정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요. 일단 수요일에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이고요. 토요일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대표님과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유재성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람경제연구소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이정환 팀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두 지역을 좀 신중하게 선별해 오셨다고 합니다. 각각 어디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7가의 오피스텔의 시세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이고요. 2기 신도시죠. 성공적인 신도시라고 평가받고 있는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 라인의 운중동에 대해서 운중동의 주택 시세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영등포구 쪽과요, 경기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이정환 팀장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주변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찾아볼게요. 오피스텔의 가격 만나볼게요. 약 2억 3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로 잡혀 있네요. 자, 영등포구 안에서도요, 영등포구 동 7가라면 정확히 어디쯤인지 궁금한데 저희가 오피스텔을 찾아볼 테니까 주변의 입지라든가 교통환경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실까요?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하면 많은 부동산 전문가에 의해서 다뤄질 만큼 많은 투자 가치가 있는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영등포는 강남과 이런 그 전국의 도시에 바라봤을 때 영등포감이 1, 2인 가구 수가 상당히 높은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1인 가구 수가 세 번째로 상위의 그룹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입지를 살펴보게 되면 현 입지가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 거리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9호선 국회의사당 역까지 도보로 10분 내면 이동이 가능한 교통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정거장만 이동을 하시면 영등포 구청역을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2호선과 또한 9호선 라인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멀티 역세권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영등포역 1호선까지도 도보로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한 오른쪽에 신길역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의도는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요하는 직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직군들이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이쪽 아직까지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여의도 쪽으로 도보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 보시면 생활 편의 시설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위에 이제 빅마켓, 그다음에 코스트코, 그다음에 타임스퀘어 등 복합 쇼핑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 이용 시 상당히 편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의세권으로서의 한 성심병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을 더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에 따른 수요도, 이주 수요의 한 몫을 또 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영등포구고요. 저희는 영등포동 7가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영등포구를 주목을 많이 하시는데 개발 호재 어떤 것 집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개발 호재는 재무폴기 지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신월 IC부터 목동교를 지나서 국회의사당이 가는 구간이 아직까지 상습적인 정체 구간으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재무폴기 지하 사업이 2015년에 착공으로 인해서 2020년도 내년 완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사업이 지상에 있는 도로는 공원과 도로로 꾸미고 지하를 고속화 도로로 확장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은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영등포를 지나 양평동까지 들어가는 사업이 구간이 되겠는데요. 지하의 6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넓히고 지상에 있는 도로는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탈바꿈시켜서 경제활동, 그다음에 주변의 복지시설, 그다음에 녹지율을 상당히 높은 여가활동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경제 활동의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GTX 비노선이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예비 타당성 통과 후에 2020년 착공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인천 송도에서부터 여의도를 지나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이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의도와 용산, 서울역의 동서간의 연결을 충분히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쾌속 이동철도 교통망의 도심 업무지와의 연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직장인분들의 교통의 편리성을 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 있었는데요. 27분으로 상당히 많은 교통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신안산선의 착공이 들어갔는데요. 2019년서부터 2024년까지 개통을
시행을 하겠다는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신안산선은 1단계와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 안산에서 시흥, 여의도까지 들어가는 구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만큼 교통의 편리성을 또한 더하는 복합 환승역으로서의 가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의도 파크원이 2020년 완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층 복합 건물,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가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국에 가장 큰 현대백화점이 입점되는 만큼 IFC몰의 2배 규모의 현대백화점과 페어먼트 호텔이 입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빌딩의 4.5배가 되는 업무 시설들이 이곳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페어먼트 호텔까지 그런 이제 편리성까지 더하는 상업 시설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MBC 옛사옥 부지에도 49층의 초고층 복합 건물들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업무 직군들의 수요가 주변에 탄탄하게 뒷받침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까지 확인해 봤고요. 바로 가격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쪽에 참 밀린 가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참 적절해 보여요. 1.5룸의 오피스텔 시세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네. 시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의 오피스텔 2억 3천만 원서부터 3억 3천만 원 정도 매매 시세 예상되시고요. 임대 금액이 2억 1,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아주 낮은 금액 1,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월세시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수익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수익 예상이 되시고요. 대출 예상 금액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9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세를 활용한다면 1,000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한 1.5룸 오피스텔 저희가 영등포구에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궁금증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영등포구 쪽에서 이러한 소형 오피스텔은요. 수요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할 텐데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첫 번째로서는 교통, 지하철에 대한 가까운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있고요.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도보 10분 내로 가능한 장점을 멀티 역세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직장인들의 수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중 업무타운으로 인해서 주변에 여의도로 출근하시는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 그로 인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주변이 가로정비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주거 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주변 아직 시세 대비 영등포구, 영등포동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 및 실거주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한 황금성을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임장 활동 하시면서 주변 가격 확인해 보시고 눈으로 직접 찾아보시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수익형 부동산으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직접적인 눈으로 확인하는 임장 활동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주변 대비 같은 평형대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영등포, 영등포동이 넓은 평형대를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또는 그 민간 사업자들의 지금 많은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들이 현재 이곳에 지금 투자가 되는 만큼 향후 올라갈 수 있는 시세 반영이 눈에 바로바로 보여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 마찬가지로 실생활 거주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상당히 입지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장 활동 꼭 해보시라고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장 활동 나서 보시고요. 궁금증 있으면 연락 주신 다음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저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정환 팀장과 두 번째로 주목해볼 지역은요. 바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중동입니다. 판교 ICS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서 3룸 구조의 공동주택을 찾아오셨는데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5억 9천만 원에서 6억 6,600만 원까지 예상되나요? 자, 판교 운중동 쪽을 차로 지나가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국적이고 참 아기자기한 예쁜 집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연 환경도 참 좋은 곳이죠. 입지부터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두 번째로 만나볼 곳은 성남시 판교 운중동입니다. 성남시 판교하면 2기 신도시로서 성공적인 신도시라고 평가받는 판교고요.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 쪽에 있는 운중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동판교에 비해서 서판교가 평당 금액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서판교 쪽에서도 운중동 하면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란 국토계획상에 관련된 법률상의 취락지구의 하나로서 그 취락을 자연 취락지구 내에서 녹지율을 상당히 보존을 하면서 취락을 허용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층수를 정한 건물 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로만 건설을 할 수 있고요. 단독주택과 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 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 외의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토지 가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연 취락지구라 하면 주변에 녹지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판교공원, 운중저수지, 청계산 등 상당히 높은 녹지율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배산임수라고 하죠. 앞에는 천이 흐르고 뒤에는 산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고 공기 좋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도 확인해 보시면 가운데 경부고속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오른쪽은 동판교, 왼쪽은 서판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판교는 이미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대형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오른쪽에 있는 주거적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는 동판교에 비해서 서판교의 금액이 매매 시세가 전세가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유망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쪽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보시면 녹색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이니만큼 주변에 친환경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고. 고요. 교통을 보시면 서판교 IC가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서판교 IC까지 차량으로 2분 내에 진입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까지의 출근 시간이 차량으로 5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직군들의 수요들이 몰릴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입주 예정인데요. 2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2판교 테크노밸리와 또한 3판교 테크노밸리가 예정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에 많은 직군들이 업무단지들이 형성이 되는 만큼 서쪽으로의 이동성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주변에 운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혁신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임차 수요가 서쪽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산 임수에 이런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리면서도 서울까지 그리고 주변 판교 테크노밸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까지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자, 개발 호재가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함께하는 서판교 쪽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개발 호재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한 그 직장인들의 업무 단지와 업무 수요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당 판교 테크노밸리는 매해 종사자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만큼 그만큼 업무 직군들의 직군이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300여 개의 기업이 이미 입주를 완료한 상태로 연매출 79조 원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창출해내는 만큼 그만큼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항상 유발시키는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판교 테크노밸리 2020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종사자 수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1,200여 개의 기업이 입주를 함으로써 많은 경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업무 단지로서의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2023년에 삼판교 테크노밸리가 입주 예정입니다. 600여 개의 기업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종사자 수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종사자 숫자만 보더라도 한 10만 명의 종사자분들이 이곳 주변에 상주를 하고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한 생활 인프라 또한 주변에 많은 그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모든 생활 편의 시설 등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서쪽에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삼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2023년에 입주를 예정을 하는 만큼 서쪽으로의 이동이 모든 업무 지구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아직까지는 금액이 같은 평형대에 넓은 평형수를 낮은 금액으로 넓은 평형수를 쓸 수 있는 서판교 쪽으로의 인구 유입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월판선 개통 소식이 들리는데요. 월판선은 월곶 판교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인천 송도 쪽에서부터 월곶에서부터 광명, 안양을 거쳐 인덕원을 거쳐 판교까지 이어지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11개의 역이 신설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역은 환승역으로 구축이 되는 만큼 신안산선과 수인선이 연장이 됨으로써 많은 교통의 장점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남 1트램 소식이 있는데요. 판교역에서 성남 업무단지까지 총 구간 13개의 역이 신설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역은 다중역으로서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성남 2트램 소식이 들리는데요. 운중지구서부터 판교 테크노밸리까지의 A 노선과 운중지구에서 정자역까지의 B 노선이 17개의 역으로 신설이 되고 또한 다중역으로서의 연장으로 인한 장점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또 인구가 몰리고 있는 서판교 쪽입니다. 아직은 동판교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판교 운중동의 스리룸 구조의 공동주택은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판교 운중동의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세 5억 9천만 원에서 6억 6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임대 금액 4억 5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1억 4천만 원에서 1억 4천6백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1억 원의 월세로 보실 때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수익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되시고 대출 예상액이 3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1억 9천만 원에서 2억 3,6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중동 다녀왔습니다. 저희 스리룸 구조의 공동주택을 들여다봤고요. 자, 그리고 무료 세미나에도 여러분들 참석해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10년 뒤에 무섭게 변할 지역에 투자하라.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신 다음에 참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일요일 무료 세미나 열린다고 하니까요. 자, 선착순 10명이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정원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정환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연락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